5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웜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 웜힐에 관한 문제, 이때 시험 보시는 학생들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거 웜힐에 관한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동영상하고 그림 보고 저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웜이죠. 이게 웜이에요. 웜은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기어가. 그리고 이건 웜힐입니다. 웜힐. 웜이 양단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축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모터가 있고, 모터나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동력원이 있고, 이걸 돌려주게 되면, 그래서 이 위치가 다음에 이동을 해서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위치는 이쯤에 옵니다. 이쯤에 오기 때문에 이만큼 웜힐을 이동시키죠. 따라서 웜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스크류 모양으로. 따라서 웜힐이 이빨이 웜과 물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웜이 회전을 해요. 촐싹맞게 이렇게 회전합니다. 좀 촐싹맞아요. 그러면 회전하는 데 따라서 웜힐이 이렇게 이빨이 맞물려서 회전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웜과 웜힐은 축의 방향이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서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교차는 되어 있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웜 같은 경우에는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웜힐로부터 이렇게 동력이 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웜 자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웜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웜힐이 딸려서 이렇게 회전하지, 웜힐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면 웜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하중 브레이크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웜힐은 나선 모양으로 해서 큰 감속비를 얻을 수가 있고요. 큰 감속비로 인해서 큰 토크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방지가 되죠. 역전 방지가 됨으로 해서 자동 하중 브레이크나 또는 웜 기어 브레이크를, 웜 브레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 또 웜 감속기로도 사용을 합니다. 웜 기어 모델링이에요. 요거 웜이죠. 그죠? 웜. 요거 웜힐입니다. 웜힐. 보다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웜과 웜힐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빨이 여기서부터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음 위치에 여기 돌아와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 위치. 여기가 시작. 돌아가면 이렇게 다음에 여기 와 있어요. 또 돌면 다음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웜의 이빨은 나선 모양으로, 여러분들 볼트 있죠? 나사처럼 생겼고요. 웜힐은 보시면 이렇게 웜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파져 있습니다. 여기도 원형으로 파져 있고,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시면 웜의 이빨의 모양이 이렇게 나선에 나 있죠. 그죠? 이렇게 나선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 져 있으면서 만일에 회전을 하죠 하면 요 위치가 다음에는 이쯤에 옵니다.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경사가 져 있죠. 그리고 웜이 요만큼 이동하는 데 따라서 웜힐도 마찬가지로 밀어내죠. 그죠? 그래서 웜힐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같은 거리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웜이 회전하게 되면 웜힐도 딸려서 회전하는데, 요 거리를 보시게 되면 웜이 한 바퀴를 돌게 되면요, 여기의 위치가 여기에 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웜힐은 요만큼밖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만큼밖에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웜은 한 바퀴 돌았는데 웜힐은 한 바퀴도 안 돌아가죠. n분의 1바퀴밖에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감속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웜으로는 웜힐을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웜힐을 회전시키면서 웜을 회전시키려고 하면 이 부분이 딱딱딱딱 맞물려요. 그래서 회전이 안 됩니다. 브레이크 역할도 합니다. 웜힐의 피치가 32mm입니다. 자, 피치 스몰 P로 놓고요. 웜힐이라고 했죠. 웜힐의 피치가 32mm라는 얘기는요, 요겁니다. 요게 피치가 되고요. 웜힐의 피치니까 W 놓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물림을 보시면요. 웜의 피치와 똑같습니다. 자, 요거 피치, 웜의 피치 PG입니다. 32mm가 되고 웜의 줄수가 4줄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 줄이 감겼어요. 한 줄이 감겨서 여기에 위치가 한 바퀴 돌면 여기 오죠. 그런데 4줄이면 1, 2, 3, 4가 있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이 4개의 나사 줄이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번이 다시 여기 옵니다. 여기 1, 2, 3, 4, 이 위치가 돼요. 따라서 4개의 이빨이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웜나사의 피치원 지름이 64mm. 웜나사의 피치원 지름이라고 하면 웜나사이기 때문에 웜이죠, 그죠? 요 부분의 직경 요게 64mm가 되겠습니다. 자, 64mm 요거 직경 D7라 두겠습니다. 이 웜나사의 피치원 지름은 그려보면 여기에 요렇게 그려져요. 그려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고 원형으로 요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요것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웜힐의 피치원 지름이에요. 요렇게 웜힐이 같이 요렇게 가상의 원을 가지고 피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웜나사의 회전수가 50rpm. 자, 웜이 회전하는 회전수 NG는요 50rpm이 됩니다. 그리고 20kW를 전달한다. 전달하는 동력, 들어오는 동력 있죠? 들어오는 동력 H는 20kW가 됩니다. 역시 웜에서 웜힐을 통해서 나가는 출력도 동일합니다. 입력 출력과 출력 출력은요 효율을 빼고 동일합니다. 속도비가 30분의 1입니다. 웜이 30바퀴 돌 때 웜힐은 한 바퀴 돕니다. 감속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속비를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웜이 한 바퀴 돌 때 웜힐은 피치만큼밖에 이동을 하지 않는다. 리드만큼. 압력각이 14.5도이다. 압력각이란 수직선에 대해서 나사산이 기어가 가지는 각도 알파입니다. 모듈이 4입니다. 모듈이란 이 피치원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 요게 모듈입니다. 마찰계수가 0.1일 때 다음을 과시호해서 마찰계수란 이 웜과 웜힐이 맞물려서 여기 보시면 맞물려서 돌아가죠. 이 부분에 이빨끼리 맞물렸을 때 마찰계수는 0.1이 됩니다. 이럴 때 다음을 과시호해서 1번 웜의 진입각, 2번 웜힐의 회전력, 3번 웜에 작용하는 접선력. 이거 3개 소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웜의 진입각 로입니다. 로. 자, 진입각 로죠. 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웜을 펼치게 되면 이 나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통 부분 그죠? 펼치게 되면 원주가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리드입니다. 리드. 이 부분은 리드입니다. 리드. 리드는 줄수 ZG 곱하기 피치가 돼요. 줄수 4개였죠. 그죠? 1, 2인 경우는 이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 2번에 오는데 기어의 이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이 4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1번이 이 위시 오게 되죠. 4번을 건너뛰어서. 그렇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의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리드는 이빨수 곱하기 피치가 돼요. 요게 하나의 피치가 되죠. 자, 요 부분은 DG 곱하기 펼쳤기 때문에 파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선이죠. 그죠? 나선, 빗선이 됩니다. 리드각이란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리드각. 로입니다. 로.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리드각 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탄젠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인자들이 있죠. 따라서 탄젠트를 사용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로는 여기가 분모입니다. 파이 dg분의 zg p입니다. 따라서 로는 아크 탄젠트 그리고 기어의 이수 곱하기 피치 파이 dg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아크 탄젠트 그리고 기어의 줄수는 4개 여기 나와 있죠. ZG 그리고 피치 32mm입니다. 32 곱하기 32 파이 곱하기 기어의 직경 웜 기어의 직경은 문제 보시면 64mm입니다. 64 하면 32.48도 바로 구했습니다. 웜의 진입각 로 이것은 리드각이라고도 합니다. 리드각. 자, 진입각 로는 리드각 진입각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리드각 진입각 로는 이 나선을 펼친 삼각함수에서 탄젠트로 구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웜힐의 회전력 F를 구하라. 몇 킬로뉴턴으로 2번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회전력 F는 웜과 웜힐의 강도 굽힘 강도나 또는 면압 강도로 구할 수가 있어요. 면압 강도. 이 회전력은 기어가 강도를 견디면서 회전시키기 위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굽힘 강도와 면압 강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굽힘 강도와 면압 강도에 대한 계수가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뭘로 구할 수 있습니까? 전달하는 동력이 나와 있습니다. 전달 동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전달 동력. 자, 전달 동력과 회전수가 나와 있고 직경 나와 있기 때문에 동력 H는 힘 문제에서 회전력이죠. F입니다.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어요. 속도는 V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으로부터 회전력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는 전달 동력을 속도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 보시면 마찰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마찰 계수 이거로부터 저항력을 대입해서 효율을 뽑아내야 돼요. 효율 에타. 그래서 에타를 어디 넣느냐? 효율 에타는 동력에다 잡아놔야 돼요. 동력에다 대입해서 이 효율만큼 회전력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동력에다가 효율을 잡아넣습니다. 그러면 동력은 알고 있고요. 원주 속도와 그리고 저항력 그리고 효율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주 속도 V는 웜힐이죠. 따라서 파이 dw예요. 곱하기 nw 그리고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 그리고 웜힐의 직경 dw는 파이 곱하기 모듈 곱하기 이수입니다. 이수 곱하기 회전수 nw를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모듈은 4mm인 것 알고 있고 그리고 이수는 웜의 줄수와 그리고 속도비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이수는 웜의 줄수 ZG 곱하기 속도비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줄수 4개죠. 그죠? 4개 곱하기 30분의 1의 1이기 때문에 30을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120개 이 이빨수는 12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웜힐의 회전수 NW죠. 이것은 웜힐의 회전수 여기에 감속비를 곱해버리면 나와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파이 곱하기 모듈은 4죠. 4 곱하기 이수 120개 120 곱하기 회전수는 웜의 회전수 50rpm 50 곱하기 감속비 있죠. 그대로 곱해줍니다. 30분의 1을 곱해주고 나누기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누어 주면 웜힐의 원주 속도는 0.042m/s입니다. 웜이 분당 50rpm 돌아갑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효율 에타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효율 에타는 스크루잭의 효율을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찰이 없는 경우의 회전력 그죠? 저항력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을 마찰이 있는 경우의 회전력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것은
마찰이 없는 경우는 탄젠트로 이것을 탄젠트 로 플러스 베타 다시, 베타 다시는 상당 마찰각입니다.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공식 많이 본 것 같아요. 나사에서 그죠? 탄젠트 알파 그리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를 본 것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나선을 펼치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파이 Dg, 여기가 리드, 여기 나선이죠. 나선이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로입니다. 로, 리드가 로. 이게 나사에서는 알파였어요. 알파. 그리고 여기 리드에 대해서 수직선을 긋습니다. 수직선 긋고 이 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이거 역시 억각으로 로가 돼요. 로. 그리고 나선을 연장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마찰각 베타가 됩니다. 이 나선은요, 이 선을 펼친 겁니다. 이 선. 자, 제가 조금 겹치지 않았는데 이 선을 펼친 것이 나선이 돼요. 그러면 직경에 대해서, 자, 이렇게 축 직각 방향에 대해서 각도를 준 것이 로, 리드가 로가 되고요. 이 리드에 대해서 이쪽 방향, 축 방향에 대해서 정사를 준 것, 이것이 베타가 됩니다. 이것은 리드각 진입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찰각이 됩니다. 마찰각. 그런데 베타 다시라 놈은 뭐냐? 이게 경사져 있죠. 이빨이. 그래서 이거는 상당 마찰각이 됩니다. 상당 마찰각. 마찰각에 상당하는 상당 마찰각이 돼요. 여기에서 로는 우리가 1번에서 구했습니다. 리드가. 그러면 상당 마찰각을 구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마찰 계수가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삼각 함수에 의해서 그려보게 되면 탄젠트 상당 마찰각은 마찰각을 코사인 알파로 나눈 값이에요. 이 공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역시 나사에서 뭡니까? 상당 마찰 계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당 마찰 계수 코사인 2분의 알파분의 마찰 계수였죠. 이거하고 동일해요. 이거는 한쪽으로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알파를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베타 상당 마찰각을 구하는 것은 아크 탄젠트 그리고 마찰 계수를 코사인 알파로 나눠주면 돼요.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지우고 자 아크 탄젠트 그리고 마찰 계수 0.1 코사인 알파는 압력각 14.5도입니다. 14.5 하면 상당 마찰각 값은요 5.897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드각 탄젠트 리드각은 리드각 앞에서 우리가 32.48도 구했죠. 그죠? 그래서 32.48 넣어주시고 이것을 탄젠트 32.48 플러스 5.897 5.897 해주면 0.804가 나옵니다. 자, 0.804 효율이죠. 80.4%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해 줍니다. 0.804 곱하기 전달 동력의 H는 20kW죠. 20 곱하기 10의 3승 해줘야 되죠. 와트니까. 그리고 원주 속도 V는 0.042 0.042 하면 웜힐의 회전력 나옵니다. 회전력 382,857.14 뉴턴이 나와요. 자, 요거 문제에서 킬로 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38.2
그리고 반올림 타조 9kW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밀의 회전력 앞에서 진입각을 구하고 마찰 계수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효율을 반영해야 되고요. 효율은 요렇게 요 공식으로 구해야 되고요. 이 공식에서 상당 마찰각 구하는 것, 요거 나사와 비슷하다. 그리고 이 공식 역시 나사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과 동일합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웜에 작용하는 접선력 P는 몇 뉴턴인가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3번 접선력 P입니다. 앞에서 회전력이죠. 회전력은 이 녀석을 회전시키기 위한 힘이에요. 웜힐을 회전시키기 위한 힘인데, 접선력은 뭐냐? 회전력에 회전에 필요한 힘에 저항력을 곱해준 겁니다. 저항력. 그래서 더 세게, 이 저항력만큼 더 세게 돌려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힘이 접선력입니다. 즉, 이 웜힐을 밀어내는 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 힘이 P가 되는 P. 여기에는 이 웜과 웜힐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이 다 들어가죠. 따라서 회전력 앞에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P 곱하기 저항력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로, 리드각 플러스 상당 마찰각입니다. 리드각 로와 상당 마찰각 앞에서 다 구했습니다.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회전력은 382,857.14 뉴턴이 되고요. 여기에 탄젠트 리드각은 32.481인 것을 구했어요. 더하기 5.897 해주면 됩니다. 5.897 요거는 마찰각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303,209.55 뉴턴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킬로뉴턴, 세 번째 문제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으로 이렇게 함께 접선력과 회전력을 구분해가면서 풀었고요. 접선력은 뭐다? 회전력에 저항력이 들어간 것이 접선력이 되겠습니다.